순천시가 2020 청춘여행 길잡이 1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젊은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순천 관광 안내와 홍보 활동을 위해 만들어져 벌써 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행복뉴스에서는 청년여행 길잡이 1기와 2기로 활동하면서 여행 관련 창업으로까지 이어온 색다른 녀석들 협동조합 정희주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청춘여행 길잡이 전국 최초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잠깐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기존의 관광 안내소라고 하면 소개만 해주고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이 관광 안내소를 운영을 하면서 순천에 찾아오는 고객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관광 컨텐츠 개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 그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컨텐츠까지 만든다. 네네. 예, 이 1기하고 2기 참여하셨었죠. 네. 이 당시에 창조 관광사업 공모전에 튜닝버스를 이용한 야간 투어 운영 아이디어 이게 선정됐었죠. 네네. 당시에 시티 투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기피하고 20대에서 30대 젊은 여행객들은 시티 투어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투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다가 튜닝버스와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입혀서 네, 투어버스를 운영하자라는 걸로 아이디어를 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이 청춘 여행 길잡이를 1기, 2기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을까요? 확실하게 지역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예. 기존에는 순천이라고 하면 제 친구들도 그랬고 살지만 오히려 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춘 여행 길잡이를 하면서 순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자주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행객들이 순천에 왜 오는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지역 이해도랑 그리고 조금 애향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조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자꾸 와서 묵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러게 되고 나서 여행 관련 창업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계속 이제 여행객분들이랑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게 뭔지 그리고 아쉬운 게 뭔지를 이렇게 계속 듣게 되니까 그냥 이게 사업 아이템으로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여행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동조합은 여행사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협동조합에서는? 우선은 저희가 꿈꾸는 거는 Just Where You Are이라고 해서 너로서 괜찮아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조금 서울에서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 순천 한 달 살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사업을 통해서 로컬 여행 컨텐츠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캠핑 관련 어플을 개발을 해서 이제 캠핑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지금 이렇게 사업 모델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순천 한 달 살기하고 그다음에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마지막 캠핑 관련 캠핑 플랫폼. 지금 이 창업을 해서 직접 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수익도 나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저도 한 4년 됐거든요. 청춘역을 하면서 이렇게 창업해서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사실 어려웠어요. 이게 잘 될 때는 잘 되고 또 꺾일 때는 또 확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꿈이 있다 보니까 이 꿈을 향해 가다 보면 돈은 또 자유롭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은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죠. 보통 돈을 보고 쫓아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일에 만족을 느끼다 보면은 돈 또 따라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대로 지금 충실하게 실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제 청춘 여행 길잡이로 일했을 때 그리고 지금 한 4년 정도 흘렀는데 순천 지역 관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 뭐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1,000만 관광객 돌파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여수랑 컨텐츠 연계가 잘 되어간다라는 느낌이에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여행객분들은
여수랑 순천을 한 묶음으로 보거든요. 하나의 여행 코스로 보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유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여행객분들이 국외 여행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 내수 시장이 조금 침체되고 있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순천이 참 대단하다고도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국외 여행객분들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순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국외로 가는 여행객들을 국내로 조금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좀 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순천 관광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호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천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다. 뭐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거는 한 10년 전부터 순천의 여행에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강릉에 있는 모델을 조금 착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벌통형 여행이라고 해서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근교를 여행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강릉 벌통형 여행이에요. 벌들이 먹이 활동 또는 뭐 그런 걸 하고 다시 벌통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순천에서는 숙박업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놓고 주위에 순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위 근교에 1시간 이내면 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 거점을 두고 여행 거점을 두고 고흥, 곡성, 여수, 광양, 하동 이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 숙박업의 할인율을 조금 차등 적용을 하는 거죠. 뭐 하루 1박 2일을 묵으면 뭐 10% 할인. 근데 4일 차가 되면 50%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면 조금 벌통형의 여행이 수월하게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천이 갖고 있는 사통팔탈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순천에 좀 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루가 아니고 좀 더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천에 있으면은 전남 동부권 또는 경남 서부권까지를 다 여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인 셈이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이 순천 관광정책 수립하신 분들이 우리 정의주 대표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순천이라는 도시가 좀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포르투라는 도시 그리고 마이애미라는 도시 이런 것처럼 그 나라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 도시가 생각나는 것처럼 순천이 한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유네스코로 지정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순천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국외 여행 브랜딩을 많이 해서 국외 인바운드 즉 한국을 찾아오는 국외 여행객들이 순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국외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을 잡는 것뿐만 아니고 해외 여행객들이 순천을 보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청춘 여행 길잡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참 처음에 했었을 때 들었던 조언인데요. 어깨에 힘 뺐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열정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젊을 때는 안 되는 게 괜히 기분 나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 거고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어깨에 힘을 빼고 전진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색다른 녀석들 협동조합 정의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